문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이제 A2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다면 삭제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얘까지 쭉 갈 건데, 일단 기본적인 쿼리들은 좀 별도의 설명 없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존재한다면 삭제, 그 다음 생성까지, 그 다음에 사용하겠다, 유세. 자,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ID, RECDate, 타이틀, 바디 4개의 컬럼을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네요. 이 각각의 컬럼들이 가져야 되는 타입은 우리가 해봤던 컬럼들이니까, 그리고 제약사항도 이제는 바로바로 좀 걸어주도록 할까요? 밑에 걸면 안 되겠군요. 안 걸고 가야 밑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것 같으니까 타입만 놓고 가겠습니다. 인트에다가 얘는 데이트 타임. 이 정도만 일단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하나 만들고 테이블을 조회해봐라. 셀렉트 아티클. 이렇게. 자,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서트 할 건데 RG 데이터에는 now, 타이틀에는 제목과 바디에는 내용 들어가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 적혀있는 걸 그냥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넣어주고, 또 비슷한 거 하나 할 건데 이번에는 비슷한 게 아니라 동일하네요. 동일한 걸로 한 번 더 실행시켜 주도록 하고, 테이블을 조회하라고 하니까 조회하는 것도 해줄게요. 자, 조회를 했는데 아이디가 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그죠? 근데 널이 들어갈 수 없어야 돼요. 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id라는 컬럼은 고유 식별값이니까 고유 식별값으로서 쓰고자 하는 이 컬럼에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널을 허용하지 않게끔 바꿔보자. 일단 낱널부터 하라고 하네요. 낱널 한번 해보죠. alter table, 아티클 테이블을 구조를 변경을 할 건데, 우린 이 안에 있는 컬럼들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컬럼을 추가합니까? 삭제합니까? 수정합니까? 수정하는 거죠. 그럼 modify 컬럼, id라는 컬럼을 수정할 거야. 근데 어떻게 수정할 건데?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추가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면 데이터 타입 int는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다른 거 안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 낱널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수정 상황에서는 컬럼의 위치를 우리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죠? 따로 first나 after 같은 걸 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위치를 바꾼다라고 하면 그 first나 after로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안 해봤거든요. 근데 구글링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거 되나 안 되나? 검색 한번 해볼까요? MySQL에서 alter modify 컬럼, 컬럼 위치 변경. 그냥 아는 키워드들을 집약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하면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이걸로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이렇게만 봐도 되겠죠? 그러면 얘를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경고가 난다라고 하는데, 왜 경고가 나는지 보면은 데이터 truncated for column id LO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그냥 번역기로 가져가서 보시면
데이터가 잘렸대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겠죠? 잘렸다라는 표현이 뭘 뜻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뭔가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다시 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반응했어요? 원래 여기 널이었잖아요. 근데 이 녀석 나 지금 너를 허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제약사항을 검과 동시에 성공이면서 경고가 하나 발생을 하더니 널이었던 데이터가 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데이터가 잘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손상됐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원래 있던 널이란 데이터가 손상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id라는 컬럼에 난널이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 컬럼은 널을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널을 가질 수 없는 앤데 기존에 널 들어있다고 널을 허용해 준다고 하면 이걸 악용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꼬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널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이 순서를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까 전에 PK를 가지고 할 때도 그리고 지금 난널 가지고 할 때도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제약사항을 추가하는 상황에서 컬럼이 가지고 있던 값을 이렇게 데이터 타입의 기본 값으로 변형시켜주는 이런 상황,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예 이건 도저히 안 돼라고 해서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상황마다 약간씩 누가 이기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발언권이 강하느냐, 누가 더 실행할 때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실행을 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은 대부분 이제 이 제약사항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클수록 더 강력하고요. 순서상 그런 것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난널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보고 갑시다. 자, 난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MySQL 어쩌고 저쩌고 많이 찾다 보면은 사람들이 답변 같은 거 다는 곳에다가 이거 nN인데 좀 잘못 처리된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nN을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난널이에요. 사람들이 난널을 다 쓰기 귀찮아가지고 nN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해요, 개발자들끼리. 검색하다가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뭐야 싶으실까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널 레이블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이 녀석은 널 레이블이라는 글자는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널 레이블. 근데 우리 타이틀에도 뭔가 제약을 건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왜 타이틀에는 널 레이블이 안 나와 있죠? 자, 마침 좋은 예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바디에 널 레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널 레이블이 없죠.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낸 테이블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좀 전에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A2입니다. A1에 있는 건 누구예요? 아까 전에 한 거예요. 그 녀석은 제가 타이틀에다가 난널을 넣어놓은 그 상황이 맞겠죠? 그래서 이 녀석 아니고 지금 A2가 없잖아요? 실시간 반영 안 되니까 새로 고침 해줘야 되고 그리고 A2 들어가서 아티클을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제가 이 아티클을 선택하고 나서 여기서 F6을 누르면 테이블의 구조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UI가 제공되는 단축키가 있다라고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F6을 눌렀습니다. 이 아티클 있던 거는 그 전에 A1 거니까 얘 빼고요. 지금 현재 이 아티클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쿼리로 와가지고 뭐 해볼까? 다른 컬럼에다가 난널을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타이틀한테 얘가 지금 타이틀 말고 바디로 합시다. 타이틀 상관은 없지만 얘를 난널로 바꿔볼게요. 바디 컬럼에 난널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여기서 컬럼 보면 이건 하나 열어놓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적용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얘를 누르고 들어오는 행위 때 새로 고침이 됐어요. 자, 아티클을 누릅니다. F6을 눌러요. 여기 바디는 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널이 아님이라고 하는데 얘는 체크가 되어 있고 얘네들은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여기까지. PK가 널이 아님이 체크가 돼 있다는 얘기는 얘 널 안 돼란 얘기잖아요. 체크 돼 있는 애가. 바디에 지금 난널 추가했으면 얘 난널이니까 체크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여기 지금 적용되어 있고 이거 눌러서 F6 눌렀는데 이거 이 UI 사용하실 때 되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얘는 지금 이쪽에 탭으로서 열린 거거든요. 아까 열어놨죠, 탭을. 우리가 얘를 누르고 F6을 한다고 해서 새 탭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 탭을 바라보고 있던 녀석이 아까 전에 열린 탭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꼭 꺼야 되고요. 다시 탭을 불러와야 체크가 되어 있어요. 실시간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새로 고침을 아무리 해도 이 탭이 열려있던 상태에서 또 동일한 애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면 탭으로 이동밖에 안 해주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UI를 웬만하면 쓰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실시간 반영 안 되니까 이렇게 결과를 보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물론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 막 이렇게 난널 추가하고 하려면 얼터 테이블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 클릭한 다음에 저장하면은 타이틀에도 난널 걸렸어요. 지금 이제 여기 컬럼 보시면 타이틀에 널 레이블 없죠. UI로 하면 되게 편한 것도 많은데 웬만하면 명령으로 하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널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레이블이 가능한 이라는 뜻이니까 널 가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얘는 다시 좀 돌려놓을게요. 난널을 빼버리죠. 이렇게 하면 빠질까? 안 빠질 것 같은데 느낌상 빠지네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또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다 빠졌고 우리가 뭐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들이니까 IP. 그러면은 아티클 테이블 조회야. 자, 현재 이 상태 0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모든 ID 값은 유니크 해야 된대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를 해야 된대요. 근데 프라이머리 키 추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컬럼을 변경하는 상황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었고 아니 테이블을 만들 때 애초에 따로 할 수도 있었고 근데 우리 지금 상황이면은 가장 편리한 게 이거겠네요. 그죠? 얼터를 해서 모디파이 컬럼이라고 할 것도 없고 프라이머리 키 추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0이 중복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되게끔 하기 위해서 0인 것 중에 하나를 id 1로 바꾼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목과 내용 동일하게 되어 있고 날짜 데이터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건으로 해서 밑에 있는 녀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녀석도 당연히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라면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때 얘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만약에 웨어에다가 what 데이트가 값이 어떤 애? 그냥 이런 날짜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놔야 되는데 갖다 놓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응? 자른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네, 맞아요. 문자 방식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 질문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 1 where rg date 여기 컬럼에 데이터 부분 클릭하고 컨트롤 C 누르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복사도 돼요. 이런 식으로 툴 안에서 활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 이 포매팅이 유지된 상태면 데이터 인식해준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변화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바꿨죠? 만약에 얘도 똑같았다 그러면 우리가 리밋이라고 하는 걸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0인 거를 2로 바꾸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id라고 하는 컬럼에 아직 pk를 걸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id라는 컬럼이나 RGDate라는 컬럼이나 일반적인 컬럼, 특별하지 않은 컬럼들이죠. 다 뭐 특별할 게 없는 동일한 컬럼입니다. 낱널도 걸려있지 않아요, 둘 다. 조건이라고는 다른 거라고는 컬럼 이름이랑 데이터 타입만 다른 상태인데,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쿼리를 실행시키는 것과 이렇게 쿼리를 실행시키는 것, 이 둘 중에 누구를 우리는 더 선호해야 될까요? 지금 아직 PK 같은 거 안 걸렸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PK나 이런 제약사항 생각하지 말고, 이거 두 개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선호해야 되는 방식은 무조건이에요. 왜 그런 거 하면 이 녀석이 PK가 될 거라서 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국에 아이디라고 하는 건 이런 역할로 쓰게끔 이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것도 맞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건을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조건보다는 이 조건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겁니다. 왜? 짧으니까. 비교해야 되는 값 대상이 짧잖아요. 얘는 길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이거 하나하나 실행하는 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쿼리가 10,000개가 있대요. 그 10,000개의 업데이트 쿼리를 한 번에 다 실행할 거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된 업데이트 쿼리가 또 10,000개가 있대요. 그거 한 번에 또 다 실행할 거래요. 그러면 이 업데이트 쿼리가 10,000개 실행되는 시간이랑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애가 10,000개 실행되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몇 분 이상 차이 나요.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놓고 얘기를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실행했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막 그 찰나의 순간을 캐치하기도 애매하고 좀 애매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일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개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조건이라고 하는 웨어절에서 웬만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PK 가지고 많이 따져볼 겁니다. 조건을. 그리고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엮을 때에도 결국 이 녀석이 필요한 거라 PK를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자, 이런 거. 자, 그리고 나서 프라이머리 키 바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실행을 해주면 이제 당연히 잘 되겠죠. 안 될 리가 없어요. 데이터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근데 이것도 하기 전에 보여드릴 거예요. 방금 전에 혹시 상황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밑에 있는 글을 1이라고 바꾸고 위에 있는 글을 2라고 바꿔놨었어요. 그쵸? 그럼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순서가 이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PK를 줬죠. 조회하면 순서는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PK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인 겁니다. 쿼리에 쓰여있지 않아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오더바이라고 해서 정렬이라는 걸 배울 건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이만큼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셀렉트 쿼리가 날라갔을 때 우리가 따로 정렬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이건 생략되어 있다. PK가 들어있는 컬럼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이런 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은 자연스럽게 다시 순서를 찾아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REDate 보시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얘가 먼저 쓴 건데 얘가 늦게 쓴 건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자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쓰여져 있는 것처럼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기 전에 해당 컬럼은 무조건 키워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좀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 보세요. 제가 컬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라고 하는 컬럼, 인트라고 하는 조건 부여하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1 where id 1 이렇게 해놓고 얘를 주의하면 지금 id랑 테스트랑 둘 다 int고요. 상황 동일해요. 다른 거라곤 얘는 PK이고 얘는 일반 컬럼일 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이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이거를 테스트한테 주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애초에 id라는 컬럼한테 인크리먼트를 주려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려고 해볼게요. 뭐라 그래요? 이거 읽기 힘들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번역기로 갑시다. 자, 잘못됐대요. 정의가 잘못됐고 자동열은 하나만 있을 수 있으며 키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얘가 자동열이라고 하는 게 오토 인크리먼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하나만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녀석은 키로 정의되어야 한대요. 자, 그럼 이거 봤을 때 오토 인크리먼트는 PK한테만 쓸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대 개념으로 한 번 더 숙지를 할 수가 있겠죠. PK는 테이블에 하나밖에 없어, 테이블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오토 인크리먼트도 하나밖에 못 가진대요. PK한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 안 되니까 이런 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라고 하는 컬럼은 다시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id한테 오토 인크리먼트를 부여한다. 문제없이 가능했고요. DSC로 아티클을 한번 보자. 이렇게 보면은 문제없이 제약사항이 걸려있죠. 그냥 나머지 컬럼 모두에게 다 난너를 적용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런 거 필요하다란 얘기고 modify 컬럼으로 rg date 그 다음엔 타이틀 그 다음엔 body 이 녀석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임 넣어줘야 되고요. 난널 지금 추가해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는 바차 100 얘는 텍스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쿼리 세미콜론으로 그 마무리 마침표만 잘 찍어 놓으면 여러 개의 쿼리 동시에 실행하는 거 상관없다고 했었죠. 이 녀석들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실행했을 때 메시지 탭에 이렇게 하나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모든 컬럼들이 다 널 레이블이 빠져서 이제 난널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서 id 컬럼에 unsigned 속성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unsigned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수 안 돼란 얘기고요. id 컬럼 지금 인트기 때문에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가는 건데 음수 안 되니까 42억 이상 42억쯤을 쓸 수 있게끔 양수 범위로 제한을 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는 하나 가져옵시다. 이것도 modify 컬럼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id에 int에 제가 얘는 이 unsigned는 타입 옆에 이 빈 공간으로 들어올 거니까 타입 뒤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녀석 만약에 여기로 간다?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심지어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해요. 이런 문법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unsigned 쪽에 니어가 unsigned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앞에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 이건 왜 문제냐면 오토 인크리먼트 뒤에 unsigned가 붙을 수 있는 문법이 없는 거예요. 이 unsigned는 데이터 타입 뒤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치를 데이터 타입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이렇게 붙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말고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문제없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의 구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int 옆에 unsigned라고 하는 녀석이 잘 들어왔죠. 이제 그러면 이 id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우리가 값을 강제로 마이너스 값을 밀어 넣으려고 하면요, 얘는 뭐라고 합니다. unsigned 음수 안 된다고 해놓고 음수를 왜 줘? 이거 안 돼 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여러 가지 사실들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기초적인 내용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컬럼을 타이틀 컬럼 다음에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네요. 컬럼 추가하는 거니까 add 컬럼 해줘야겠죠? 라이터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작성자 글자겠죠? 과차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과차로 한 20. 그리고 타이틀 컬럼 D라고 하니까 애프터 타이틀 해주면 되겠네요. 다른 거는 조건 걸려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작성자 컬럼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힌트가 나오고 있죠? 이 alter table부터 해가지고 명령어가 이 힌트로 되어 있어요. chang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article table을 바꿀 거야. 뭐 할 건데? change 할 거야. 뭐를? 이름을, 예전 이름을 이 이름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타입과 조건은 이 이름으로 바꿀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제약사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라이터라고 하는 이 컬럼을 만들어 냈는데, 라이터 잘 들어있죠?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이 녀석의 이름을 원래 올드네임, 원래 있던 이 라이터라는 이름을 닉네임으로 바꾸자. 근데 이 녀석의 타입은 원래 바차였고 조건은 지금 제약사항 걸린 건 없죠. 근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추가할 게 있다라고 하면 난 널 줄게, 이런 식으로. 경고가 나왔네요. 아, 겹쳤군요. 난 너를 주려고 했더니 겹쳤어요. 왜 겹쳤어요? 손상됐죠. 겹친 게 아니라 손상됐어요. 왜? 왜냐면 라이터라고 하는 컬럼은 우리가 원래 있던 애가 아니라 새로 만든 컬럼인데 데이터는 이미 두 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컬럼은 처음에 난널 아니었으니까 널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그 널이 들어가 있는 컬럼에 제가 난널을 부여해버리니까 데이터가 손상돼서 뭐가 들어갔다? 위에 다차니까 공백이 들어갔을 것이다. 안 봐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닉네임엔 공백 들어가 있는 상황. 이름은 잘 바뀌었죠? 얘가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change를 사용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 컬럼의 위치를 바디 밑으로 보내주세요. 위치를 밑으로 보내라고 하는 걸 보니 그냥 이걸 활용을 합시다. 여기를 modify 닉네임 가차 20에 바디 밑이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원래는 바디 밑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애초에 구조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근데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그럼 이때는 맨 밑이지만 애프터 바디라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위치를 간다고 해도 내가 써야 되는 상황과 쓰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바디 밑으로 닉네임 잘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hit JS 컬럼을 추가하면 삭제해주세요 하고 있네요. JS 컬럼 추가, add 컬럼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아티클 테이블 F6 눌러서 들어가 볼 겁니다. 원래 있던 탭 아니고 새로 연 탭이니까 지금 최신 상태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플러스를 눌러요. 이 녀석을 이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사실 안 눌러도 돼요. 왜냐면 이미 한 칸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hit, count 이런 식으로 이름 넣어주고 데이터 타입 부분 고릅니다. 어차피 JS는 int 쓰면 되겠죠? 여기 수많은 타입들이 있는데 int 그냥 골라줄 거고요. 길이? int는 길이 따로 고를 필요 없어요. 여기 잡혀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인트를 그냥 만들었는데 얘가 길이를 그냥 잡은 거거든요. 자동으로 어차피 잡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직접 잡아줄 필요는 없다. 상관없습니다. PK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널 필요하냐? 널이 아니어야죠. 얘는 널이면 안 되죠. 왜냐면 조회수는 0이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값이 없으면. 널은 안 된다. 체크해주고요. 부호 없이? 조회수한테 음수가 있나요? 없죠? 이 부호 없이라고 하는 게 언사인드입니다. 자동 증가, 오토 인크리먼트 어차피 못 눌러요. 의미 없어요. 제로필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업데이트 무시하시면 되고, 주석, 가상성,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게 코멘트인데 이것도 지금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가상성 무시, 얘도 무시, 얘도 무시. 그럼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자, 이제 여기서 DSC 아티클 조회하면 컬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UI를 가지고 컬럼도 만들 수 있어요. 컬럼을 당연히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 탭 지우고 탭 끄고 다시 아티클에 F6 눌러서 들어가면 키카운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들어있죠? 자, 이 녀석 선택한 다음에 여기 선택된 행 삭제 누르시고 이 행을 버리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장하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결국은 히스토리를 가서 보면 명령어를 날림으로써 여기 지금 드랍 컬럼 했잖아요. 우리가 삭제를 해서 이 행을 버리시겠습니까? 예를 하면 이 쿼리가 실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컬럼 지우는 쿼리.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기 위해서 동작한, 잠깐 사이에 동작한 것들인 거고, 이렇게. 방법은 있지만 굳이 UI를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우리 웬만하면 명령어 가지고 하자. 그래서 hit 컬럼 다시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alter table, 그래, add 컬럼, hit이라고만 하겠습니다. int 값이고 unsigned고 만날까지만 해주죠. 그리고 이 녀석은 그냥 만들어줘도 되니까 위치 따로 안 정할 거고요.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닉네임에 지금 공백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녀석들한테 값을 좀 넣어 줄게요. 무명이라고 채워 넣으라고 하네요. 업데이트 아티클에 set 닉네임 무명. 뭐 따로 조건 줄 거 없겠죠? 어차피 둘 다 넣을 거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데이터 자체를 추가하니까 인설트겠네요. 인설트 into set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얘를 복사해서 얘네를 갈아 끼웁시다. 이거 이렇게 구조를 바꾸면은 그 복사 붙여넣기가 귀찮잖아요. 그냥 한 줄로 갈게요. 이렇게 갑시다. 이러면은 바디에다가 우리가 그 백틱 넣어주는 것만 신경 쓰면은 허리는 건드릴 게 없으니까 좀 최대한 간편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잡아먹는 부분들을. 인설트 쿼리 4개를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찍어주고, 어디까지 갔어? 여기 인설트 쿼리 4개를 한 번에 잡아다가 실행을 시킵니다. 데이터가 추가가 됐겠죠? 이렇게 6개의 데이터. 왜냐면 원래 2개 있었는데 지금 4개 추가한 거니까.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인 건데 문제들 간단합니다. 조회수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거기서 이제 오더바이랑 리밋이라고 하는 힌트가 나와 있고요. 오더바이. 자, 오더바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정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렬. 제가 아까 전에 PK로 정렬되고 있는 오름차순 정렬되는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오더바이를 우리가 따로 명시를 한다면 그 생략되어 있는 걸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정렬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select from article. 모든 거를 아티클에서 모든 걸 조회를 할 건데 그 상황 속에서 order by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을 찾고 싶은 상황이죠. 그럼 저는 조회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조회를 할 거예요. 그럼 조회수가 가장 높은 숫자인 애가 맨 위로 올라오겠죠, 데이터 중에. 내림차순이면 큰 거부터 내려갈 거니까, 그죠? 그러면 조회수 컬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할 거야 라고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더바이 얘는 정렬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그 뒤에다가 컬럼 이름 써준 다음에 아까 전에 PK로 생략되어 있는 게 ASC다 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얘는 이제 ascending이라고 해서 오름차순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DESC를 넣어줍니다. 얘가 이제 descending이라고 해서 내림차순을 의미해요. 근데 이 DESC는 테이블 구조가는 키워드랑 동일한 이름이죠. 동일한 이름인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오더바이 안쪽에서 DESC가 쓰였다. 무조건 디센딩의 의미로 파악해 줍니다. 여기서 테이블의 구조를 볼래? 라고 이런 식으로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지금 순서가 보시면 아이디가 많이 꼬였죠? 진짜 조회수라고 하는 이걸 기준으로 얘가 정렬을 하고 있어요. 155, 10, 10, 00 이렇게 정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같을 때 조회수가 같을 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3, 5, 1, 2라고 되어 있는데 3번과 5번이 둘 다 10으로 동일한 거고요. 1번과 2번이 둘 다 0으로 동일한 상황이에요. 근데 3, 5, 1, 2라고 정렬이 됐어요. 자, 내가 지금 기준을 줘서 정렬하겠다라고 한 이 녀석을 가지고 정렬을 했는데 동일한 값이 나와서 이렇게 정렬을 얘네 둘 중에 누구를 위로 올려놔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될 때 그 다음 조건은 또 PK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PK 오름차순으로.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걸로 정렬하고 이걸로 정렬하고 이걸로 정렬해 정렬 여러 개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정렬한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얘의 정렬이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으로 얘를 가지고 정렬을 또 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안 써도요. 마지막에 얘 가지고도 해요. 얘는 항상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가 이렇게 쓰여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렬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려고 할 때 제가 보세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DSC로 바꾸면 이제 원래 있는 모습이랑 살짝 달라져야겠죠.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 35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5321로 바뀝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생략되어 있던 게 지금 내림차순으로 다시 바꿨으니까 결과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여러 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컴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 속에서 ASC는 생략이 가능해요, 또. 왜냐면 오름차순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힛 가지고 정렬을 한다라고 해도요, 오름차순 정렬 ASC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DSC는 생략을 못하니까 역순하려면 꼭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컴마가 나왔다. 이런 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여기다가 컴마가 나와서 이렇게. 자, 이러면 힛 어떻게 정렬할 것 같아요? ASC 생략이 잘 동작을 해서 여기는 오름차순하고 여기는 내림차순을 할까요? 아니면 힛과 아이디가 둘 다 내림차순을 할까요? 이 녀석은 힛은 오름차순을 했고요. 아이디 가지고서 내림차순을 진행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응, 맞아요. 그렇게 첫 번째 오는 ASC 생략 가능.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거 놓고 한 번 더 키가 어차피 안 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렬 같은 것도 내가 많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얘는 빼고. 이거 문제 아직 풀다 말았죠? 이것까지만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 조회수 가지고 역순으로 조회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 그러면 155, 10 보여줘야죠.
물론 이 10 중에 누구 보여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100, 50, 50 이거 3개를 보여줘야 돼요. 데이터를 줘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3개 막는 거 리밋 3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 위에 있는 거 3개만 나올 거니까. 정렬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게시물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한 개를 정해놓고 그 밑으로 그 밑으로 그리지 마라고 해놓고 값을 추려서 볼 수 있는 방식. 이렇게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내일 수업에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